큰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인들이 받았던 또 다른 교육은 성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교육은 어떤 날 남녀가 합방해야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성교육이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 남성들은 서당에서 노노를 뗀 뒤에 보정이라는 성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절도 있고 지혜로운 성생활을 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성교육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만 보더라도 조선사회는 철저하게 남녀 유별에 의해 운영되던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에 정면으로 반기라도 들듯이 이 화려한 남성 편력을 자랑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소개했던 여인 감동과 지난 1000년간의 최고의 연문설의 주인공이었던 어우동입니다. 100년간의 차이를 두고 태어난 이 두 여인에게 조선 왕조는 각각 다른 처벌을 내립니다. 감동에게는 변방의 관기가 되는 그런 형벌이 내려졌고 어우동에게는 사형이 내려집니다. 조선 왕조는 이 두 여인에게 왜 각각 다른 처벌을 내리게 된 걸까요? 감동과 어우동 두 여인의 생의 마지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감동이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발설한 남자는 대부분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거나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의 자식이어서 나라는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안자장 최문수, 행수 변상동. 법에 의거하자면 사대부집 출신의 여자와 간통을 한 남자들 역시 중벌에 처해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세종의 입장은 이렇다. 감동은 음란하고 도리를 어긴 여자인 음부이므로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의 죄보다는 여자의 죄가 더 크다. 여자인 감동에게 더 큰 책임을 두었던 것이다. 김학재의 상소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맨 처음 감동은 김여달이란 자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다. 그렇다면 김여달에게 더 큰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감동을 강간했던 김여달은 물론 상간자들도 파직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이 내려졌다. 그러나 감동에게는 변방의 관비로 가게 되는 형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감동은 후세에까지 음욕이 많아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한 요부로 전해진다. 성종대의 인물인 어우동은 승문원지사 박윤창의 딸이었으며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손자 며느리이기도 했다. 어우동은 왕실의 종친녀라는 귀한 신분의 여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은그릇을 만드는 공인과 함께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쫓겨나게 된다. 친정집에서 슬픈 세월을 보내고 있던 어우동. 마침내 어우동은 한 지아비에게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여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이름을 현비로 개명한다. 그리고 감동과 같이 창기로 행세하여 아무도 그녀가 귀한 신분의 여자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우동이 음행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녀와 간통하려는 남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어우동에 대한 얘기는 장안의 화제가 된다. 성종실록은 그녀가 정욕이 남달랐던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종 11년 9월 어우동의 음행은 의금부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 어우동이 의금부에 체포되고 나자 조정은 또 한 번 그녀에 대한 처벌 문제로 들끓게 된다. 그녀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하고나 간통을 했다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의금부에 끌려가게 되자
그녀의 정부였던 방산수는 사형을 면할 비책을 알려줬다고 한다. 방산수는 감동의 예를 들며 간통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대면 사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잠시 어우동은 생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방산수가 일러준 대로 간통한 사람의 이름을 모조리 댔다. 그러나 어우동은 운이 나빴다. 감동이 지체 높은 사대부들과만 간통을 했던 반면 어우동은 사대부에서부터 근친 그리고 노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분을 가리지 않고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형벌제도가 신분법적 특성이 두드러져서 지배 신분층에게는 유리하게, 피지배 신분층에게는 불리하게 제정되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보통 장 80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 보통인데, 만약 산호가 주인집의 처나 딸을 간통했을 경우에는 차명에 처하였습니다. 대명률에 의거하면 종으로서 양인 부녀자를 간통한 죄는 일반 간통죄보다 1등을 가중한다. 또 양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계집종을 간통한 사람은 일반 간통죄보다 1등을 감한다. 이는 다른 신분끼리의 간통은 용인하지 못하는 조선사회의 면모를 보여준다. 대신들 간의 의견은 매우 분분했다. 그러나 성종은 단호하게 어우동에게 사형을 내린다. 어우동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뜻에서였다. 어우동에게 사형이 내려진 것은 원래 그녀가 받아야 할 형보다 훨씬 무거운 것으로 형률에도 없는 이례적인 형벌이었다. 다시 말해 성종 임금은 어우동 사건을 계기로 하여 유교적 성도덕을 민간의 풍습에 뿌리 깊게 정착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대의 윤혈압을 이루던 어우동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우리가 세종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감동의 경우나 그와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행위를 벌어진 다음에 처벌의 문제보다는 애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간의 심성을 순화하고 도덕적으로 교화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는 어떤 문화적인 정서랄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예속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사안을 다루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해서 성종 때 오면은 이제 이 경국대전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법전들이 이제 마무리돼 가면서 어떤 처벌 규정이라든가 규제 조항들이 이제 구체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욱더 이러한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정착을 위해서 여성들에게는 이제 정절관념이 더욱더 강화되고 가족에서의 의무가 더욱더 확대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 높은 벼슬에 있는 남편을 만나 순탄한 삶을 살았던 감동. 그녀의 삶을 바꿔놨던 사건이 없었다면